추모제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으로 저희 민중의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열사들과 그다음에 우리 청년 노동자고 김영균을 위해 일동 안녕. 안녕 바로. 저희 음향이 노래를 따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원래 부르는데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날씨가 좀 춥고 좀 이전보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해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균 노동자만 생각하면 사실 좀 마음이 좀 차가워지고 좀 안타까운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좀 앞으로는 좀 뭔가 따뜻한 이 마음가짐으로 많이 변화될 세상을 좀 기대하고 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투쟁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같이 함께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안전과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분들 오셨는데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중학교에서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 중에 온열질환으로 돌아가셨던 양준영님의 어머님 신정훈님 오셨습니다. 고 이한비 PD 아버님 이용관님 오셨습니다.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 아버님 정금선님 오셨습니다. 올해 1월 인후종합건설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신 고 문윤식님 자녀 문혜연님 함께 오셨습니다. 이제 발언자분들을 좀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 발언입니다. 김영균 재단 이사님이사 공공운소족 부위원장님이신 박정훈님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청년 노동자였던 태안의 김영균은 노동자 산재 문제를 알리는 마석 모란공원의 김영균이 되었습니다. 태안에서 마석으로 오는 길은 장례가 아니라 투쟁의 행진이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장성곡이 투쟁가가 되고 김영균이라는 이름이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도 가족도 우리도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김영균이 피켓에 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문구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구가 되어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김영균의 뒤를 잇는 수많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장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도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제 김영균의 무덤 앞에선 우리가 막아야 할 일입니다.
노동자의 이름은 작업복 명찰에 새겨져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불러져야 합니다. 이곳에 또 다른 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도록 공공운수 노조가 투쟁을 정말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죠. 오늘같이 차가운 겨울이었는데 아직도 뭔가 기억에 생생히 그날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좀 힘있게 외치면서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창을 투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을, 권한만큼 처벌을!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멀리 태안에서 오셨습니다. 저랑 같이 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발전기술지부 태안주회장 도창희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조창희입니다. 김용균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6년 전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더 이상 김용균 동지의 육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김용균 동지가 남기고 간 정신은 이곳에 남아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함께 있어 주길 바랍니다. 김용균 동지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뭔가 진심 어린 편지 같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뉴스 기사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좀 굉장히 한동안 집에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이제 93년생이거든요. 93년생인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동지라서 더 뭔가 현장에 있었던 그런 애달픈 이런 현장의 안전이 대자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공감했었고 이 발언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그런 5만 가지 이런 감정이 겹치면서 사실 좀 더 싸워 나가야겠다, 현장을 좀 더 고쳐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족분들 이제 발언인데요.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님 아버님, 정근성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모란공원을 처음 알았습니다. 추모 발언을 요청받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아들이 올해 5월 28일 날 쿠팡 로켓 배송하다가 과로사를 당하고 제가 6개월 이상 투쟁을 했다고 하나요? 어제도 쿠팡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윤석열이 또 딴짓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쿠팡이 무슨 큰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택배 하는 곳인데 저희가 알기로 지금 드러난 노동자, 사망한 노동자들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팡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런 참사를 멈춰달라고 쿠팡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국회에 차단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올해 제 아들 이후에도 4명의 노동자들이 더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명 가운데 쿠팡이 사고가 나면 다 무마를 하기 때문에 유족이 딱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국회 국민덕의 청원을 하였고 28일 만에 저희가 5만 명을 달성해서 국회에 청문회를 열어서 2일 쿠팡에서 다시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도 그 청문회를 하자는 게 확실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의 이 또 어이없는 도발로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암담하다. 아무도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많은 열사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균 노동자 영정 사진을 보니 저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이렇게 또 노동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읽으며 가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큰 선물로 주신 아기를 태중에 품은 순간부터 엄마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기를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지중지하며 10달을 채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기의 맑고 밝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돌보며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바르고 성실한 아들로 자란 용균이는 엄마의 소망이요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 일하다가 별이 되어 엄마 곁을 떠난 날, 엄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으로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용균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또 다른 용균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별이 된 소중하고 귀한 내 아들의 뜻임을 알게 된 엄마는
슬픔을 물리치고 호련히 일어섰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간 세상을 향해 분연히 일어나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일하다 죽는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억울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가정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노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본의 억압과 행포, 약탈로 신음하고 희생당하는 노동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은 엄마를 절망하게 합니다. 엄마는 용균이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같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가오면 엄마의 마음은 다시 용균이로 가득 차오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밀려오는 슬픔을 견디어 갑니다.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엄마는 어느 한날도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평생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용균이의 엄마로, 아버지로, 동지들로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힘을 모아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위해 노동자들을 약탈하는 기업도,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회도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대학 시절할 때 방학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때 아르바이트로 많은 청년들이 쿠팡의 일용직으로서 또는 계약직으로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물류 창고에서 일해보면 알지만 그 물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에서 일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으로 취급받지 않고 물류 창고로 법으로 규정이 돼서 사실 물류만을 위한 그 창고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사람한테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추운 날도 예를 들어서 5도로 맞춰야 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5도로 맞춰놓고 그 노동자를 위한 이런 난방 시스템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뜨거운 여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열악한 시설에서 일을 하고 또 과로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노동자분들 정말 많다고 느끼고,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저희 오늘 이 추모제를 성화해 주실 오늘 종합예술단 봄날에서 오셨습니다. 네, 함께 가요 들으면서 저희 같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예술단 봄날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래로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전태일 열사 기일에 왔었는데 오늘 또 청년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노래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첫 곡은 목숨은 지켜야 한다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던 시점에 김용균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붙이지 않은 편지 추모곡으로 김용균에게 바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목숨은 지켜야 한다. 아무리 돈이 좋대도 사람이다. 생명을 잡초처럼 꺾을 순 없다. 목숨은 지켜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없대도 죽음의 열차에 서둘러 태울 영문은 없다. 우리 애가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 부모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위험 앞에 맨몸으로 서라하겠나. 남이라고 생각 마라. 모두 귀한 사람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고귀한 땅 닦은 뒤 친구들과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여름. 왼몸을 맺지 마라. 잊지 마라. 모른 채 마라. 목숨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숨은 지켜야 한다. 목숨은 지켜야 한다. 돈이 좋대도 사람이다. 생명을 잡초처럼 꺾을 순 없다. 목숨은 지켜야 한다. 목숨은 지켜야 한다. 시간이 없대도 죽음의 열차에 서둘러 태울 명분은 없다. 내 동생이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내 친구가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위험 앞에 맨몸으로 서라 하겠나. 남이라고 생각 마라. 모두 귀한 사람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고귀한 땅 닦은 뒤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갖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이래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갖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이래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저희 추모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태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얼굴 뵙고 하는데 정말 다시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영균 씨가 떠오르고 또 그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소집권자 김주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균은 추모하기 위한 저 발언문을 쓰고 나서 며칠 사이에 세상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3일날 제가 구미에서 우리 구미 아사히 동지들 간담회 끝나고 다시 올라오려고 구미역에 열차를 기다리는데 열차 출발하기 전에 계엄령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하고 같이 부랴부랴 올라와서 여의도 가서
상황을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면서 우리 80년 광주의 처참한 현실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겪었던 많은 고통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이에 근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그만 우려와 걱정이 올라오는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 김영균을 만났을 때는 그가 생각납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대통령 자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없애고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납시다 요구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 우리 김영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 김영균은 아픔으로 영정으로 참석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우리 고통고 김영수 지회장이 오늘 18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 가장 먼저 탄압했던 게 고통고 탄핵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먼저 탄압했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법 투쟁할 때 우리 유가족들과 단식 투쟁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밥 굶고 목숨을 걸어서 싸웠는데 또 세상이 안 바뀌면 어떠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대로 또 유지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윤석열 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릴 겁니다. 그러나 이 투쟁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하면서 죽지 않아도 되고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용균이의 이 뜻을 안고 이렇게 담담하게 삶을 헤쳐가고 계시듯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반드시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선창하면 후창으로 탄핵하자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하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윤석열!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이번 주에 정말 저도 이제 야밤에 친구가 유튜브라고 해서 봤는데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큰 일이 벌어졌고 사실 시민들도 이게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더 큰 힘을 받아서 앞으로 더 저희가 이 노동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영균 재단 대표님 김미숙 어머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리운 아들을 못 보고 산 지 6년이나 지났습니다. 25살 짧은 생을 살다 간 아들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행복을 안겨주었는데 이리도 급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꼈던 만큼 가슴에 큰 아픔으로 다가와 견뎌내기조차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용균이가 엄마를 잊은 건지 아예 꿈에서도 보이질 않아 볼 수 없는 서러움에 더욱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노조분들이랑 시민사회 단체들과 유족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서 과로사한 장덕중님, 정슬기님, 김명규님을 비롯한 21명을 기억합니다. 건설사에서 돌아가신 정수규님과 문유식님,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음을 부당함을 알린 이한비 PD, 중학교 에어컨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양준영님, 마사회에서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사회적 타살을 당한 문중원님과 이 밖에 일하다 목숨을 잃은 많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이분들 모두 행복이 꽃피는 좋은 곳에서 아들 용균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길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희망을 찾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자식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노력하는 지금의 제 모습을 아들은 당연히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6년 시간을 돌이켜보니 아직도 사회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죽음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기조로 민생을 거부권으로 입틀막하였고 계속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만큼 죽음도 줄어들어야 하건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은 아직도 기업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 가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윤석열은 지난 3일 밤 우리 모두를 깜짝 놀래게 했습니다. 국가 반세력들을 척결하겠다고 무장 공권력을 투입시키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 상대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총뿌리를 겨냥해 한순간에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국민 대다수를 적대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스스로 포기하며 탄핵 면모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퇴진시킬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노동, 반인권, 반역사, 반민주적 검찰 독재 권력을 행사한 윤석열을 반드시 엄히 심판하여 흔들림 없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우는데 다같이 동참합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취약한 비정규직들의 노동인권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절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각오로 당사자들이 끈질기게 치열하게 가열차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희 재단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저희 끝까지 발전소 현장에서도 투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현장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 지금 이제 발전소 폐쇄 문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현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면서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이제 용균이들 또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앞에서 추모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준비되는 대로 이제 같이 용균이 환한 얼굴 떠올리면서 같이 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